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윤 박사 과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22837 이제 멀티미디어 프로세스 앤 러닝 수업에서 제 논문을 발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오늘 드림 LLM이라는 논문이고요. 어, 드림 LLM의 이제 저자로는 럭페이동하고 이제 춘리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고요. 대학교는 중국 쪽하고 홍콩 쪽 대학교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ICLR 2024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이 논문이 맨 처음에 게시된 거는 이제 2023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기 앞서서 약간 이 논문의 메인 토픽을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맨 처음에 저자들이 이제 딱 이 글귀를 적어 놨는데요. 이제 이거는 리처드 파이만의 글귀로 이제 What I can create, I don't understand 하는 글귀인데 이제 뭐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제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런 글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글귀가 이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이걸 메인 토픽으로 삼고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생성하고 이해하고는 관계가 좀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모에서 이제 저자들은 맨 처음에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제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생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18년부터 트랜스포머 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많은 LLM들이 수도 없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자연의 처리를 위해서 GPT도 나오고 벌트도 나오고 뭐 라마도 나오고 점점점 모델도 가벼워지고 아니면 좀 더 가볍더라도 성능이 훨씬 많이 높아지는 이제 LLM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거의 한 달에 10개가 넘는 이제 LLM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다양한 LLM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뭔가 진짜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랭귀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감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을 이해하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모델이야말로 진짜로 세상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LLM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2022년 기준으로부터는 이제 LLM보다는 좀 더 많은 이제 회사나 연구 분야 쪽에서 이제 MLLM, 멀티모달 LLM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맨 처음으로 이제 그냥 LLM과 어떤 이미지의 이해를 위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시도한 게 클립이라는 논문인데 이제 클립이라는 논문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어떤 임베딩 배팅하고 그리고 텍스트 이제 인코딩을 통해서 나온 임베딩 벡터를 서로 코사인 시밀리티를 계산해서 어, 그 이미지에 맞는 캡션이 제대로 달려 있는 거를 이제 코사인 시밀리티를 높이고 나머지는 코사인 시밀리티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보면 딱 생각나는 어떤 단어 아니면 문자 이런 로우 테스트 레벨을 이제 이렇게 서로 얼라인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이전에는 사실 뭐 컴퓨터 비전에서 태스크라고 해봤자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뭐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이 정도였는데 그래갖고 어떤 우리가 고정돼 있는 물체들의 안에서 우리가 분류를 시작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원래 차의 종류 가지고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애가 뭔가 오토바이라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는 반응을 못 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라벨링을 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 클립의 가장 큰 의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라벨링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날 것 그대로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해해보자 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텍스트는 원래 라벨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런 가벼운 캡션을 이용해서 날 것 그대로의 텍스트에서 바로 이미지를 이렇게 시뮬러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해했느냐?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거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단순히 이 이미지가 뭐다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명서 같은 거 할 때 설명으로 있는 어떤 텍스트하고 이제 이미지하고 서로 상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봐야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와 텍스트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서로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온라인을 맞췄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LLM 모델이 이 이미지를 좀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이제 메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게 이제 플라밍고하고 글립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단순히 이 이미지가 뭐다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채팅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 논문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플라밍고에서는 이제 이미지 이제 이미지를 토큰으로 바꾸게 돼서 그 토큰과 이제 실제로 있는 그 텍스트하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에 그 좀 더 잘 대답을 할 때 이 이미지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크로스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목표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풀샷 러닝을 통해서 몇 개 이제 샘플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다. LLM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의 그런 정보를 엠베딩을 잘 넘겨주면 이미지도 보고 이런 이미지는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는 그런 식으로 어떤 필샷 러닝의 관점에서도 되게 좋은 성능을 얻었고 또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가능하니까 단순히 이게 이건 강아지고 이거는 시크한 고양이야 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뭔가 좀 더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데만 좀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지 진짜 LLM이 아닐까, MLLM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나온 이제 M이나 이제 글리라는 부분은 단순히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풋으로도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딱 내뱉어야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만든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 토큰이 있어갖고 이미지 토큰 시작과 끝이 있어서 이미지 토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이미지가 내뱉어야 되는 것은 이제 클립 엔코더가 캐주얼 클립 엔코더로 이제 저 이미지를 받아서 캐주얼 트랜스포머를 통해 갖고 이제 엠베딩 패티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학습 모델이 대답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오토그레시브하게 반대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내뱉을 때도 오토그레시브하게 이런 인베딩 배팅을 만든 다음에 이제 엔드 이미지라고 하면 이 엔드 이미지까지 나온 인베딩 패턴을 가지고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식으로 학습을 해서
그냥 이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의 어떤 임베딩 벡터를 하나에 올려갖고 그거에 대한 이때까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 라는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MU는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생각하는 어떤 공간하고 텍스트를 생각하는 엠베딩 벡터가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똑같이 내뱉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게 방금 전에 나온 MU 논문이 2023년 초반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9월에 됐으니까 딱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저자들이 든 생각이 근데 진짜로 저렇게 이제 생성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드린 것처럼 클립에서 단순히 클립 이미지와 클립 텍스트를 시밀러리티로 높였다고 해서 우리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 단계였던 플라밍고에서 이제 어떤 컨버세이션이 돼야 되고 그런 기능이 이제 있어야지 좀 더 내가 더 잘 이해했다라고 우리는 봤으니까. 그래서 이 저자들은 클립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클립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 네, 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멀티모달 시그널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달리티마다 각자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지는 되게 정보량이 많고 스파셜하지만 어떤 그 다양한 정보가 있잖아요. 이 사진을 봤을 때도 단순히 개가 있다뿐만이 아니라 개가 뭐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정보량의 농도는 낮은 대신에 정보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텍스트는 이제 반대로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엄청나게 함축하고 있죠. 젠, 제너, 젠, 저너맨 셰퍼드라고 해서 이 종을 얘기하고 있고 스탠딩 온 그라스라고 해서 이 세 단어만으로도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달리티마다 조금 스페시픽한 정보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은 이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정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더 큰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클립 엔코더하고 이제 클립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엔코더와 이제 텍스트 엔코더는 이 둘을 이제 시뮬러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달리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 모달리티가 같이 쉐어하는 어떤 시멘틱의 원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거는 개다 라고만 얘기해도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달리티, 뭐 개가 오른쪽에 서 있네, 왼쪽에 서 있네, 어딜 바라보네 라는 이런 작은 정보도 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쉐어한 정보를 가지고만 좀 더 추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 엔코더와 디코더로 학습된 녀석을 가지고 다시 LLM하고 이렇게 엮게 되면 그러니까 멀티모달 그러니까 MLLM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랭귀지적 생각하고 아니면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미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모달리티 갭이 그 이미지 엔코더에서 나오는 정보하고 이걸 시뮬러리티 얼라인하게 맞추면 뭔가 모달리티를 의 정보가 조금 누락된다. 모달리티만의 특성을 가진 어떤 정보가 누락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이해하거나 텍스트를 이해해버리면 그냥 모달리티의 스페시픽한 정보를 잃게 된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제 드림 LLM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내세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generate everything as it is 라고 해서 이제 드림 LLM은 클립과 달리 이제 중간 이미지 표현 그러니까 엠베딩 스페이스를 그냥
그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완전 로우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드림 쿼리라는 어떤 쿼리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볼 때 좀 더 이 드림 쿼리를 이용해서 이 드림 쿼리를 러너블하게 학습해서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생성할 때 좀 더 이런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러너블하게 해서 라는 게 이 저자들이 맨 처음에 설계 주장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인터리브드하게 해야 된다. 인터리브드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는 정보가 단순히 텍스트만 있고 문장이 따로, 이미지가 따로 있어서 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뭐 설명서처럼 이제 이미지도 있고 설명도 있고 다시 이미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문서에는 이미지하고 텍스트 정보가 둘 다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LM한테 제대로 학습해 줄 거면 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인풋으로 트레이닝을 해줘야지 애들이 이 시너지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Interleaved Generation Pre-train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제 인터리브드 다큐멘트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는 어떤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은. 그래서 맨 처음에 워드는 그냥 우리가 알던 LLM처럼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이렇게 쭈르륵 계속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다가 어, 특정 시간에서 나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이제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제 드림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을 내뱉습니다. 이 드림 토큰을 내뱉으면 이후에는 우리가 그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드림 쿼리라는 어떤 런어블한 쿼리를 하고 이제 이때까지 이 문서에서 쭉 나왔던 내용을 함축시켜서 컨디셔널 인베딩이라는 인베딩 스페이스에다가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컨디셔널 인베딩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러너블 쿼리하고 아까 전에 내가 이 드링 토큰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문맥하고 그거를 합쳐갖고 어떤 컨디셔널 인베딩을 만들고 이 컨디셔널 인베딩을 통해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있는 이제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이라는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컨디셔널 정보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학습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토큰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뒤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면 이 녀석들은 이제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 비주얼 엔코더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냥 바로 비주얼 엔코더에서 나온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비주얼 임베딩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우리 LLM이 할 수 있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엠베딩을 바꾸고 그 엠베딩을 다시 같이 이용을 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가 쭉쭉쭉 다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보면 조금 흐름이 이해가 안 되니까 GIF가 있어갖고 GIF로 보면 이렇게 문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문서에서 워드는 그대로 LLM한테 워드 그대로 따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런업 드림 커리하고 이제 이전에 했었던 답하고 같이 묶어갖고 디퓨전에 넣을 수 있게 어떤 컨디션의 엠베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디퓨전으로 그려진 그림은 다시 이제 비주얼 인코더로 들어가서 이제 엠베딩 스페이스 거친 다음에 그 엠베딩을 다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림 만든 것까지 쭉 학습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그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일단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이라는 기법인데 이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코어 펑션은 이제 로그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확률 분포 어떤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걸 로그 값 씌운 다음에 이거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값을 이제 로그 프로바빌 스코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코어 펑션은 그레디언트여서 어떤 방향으로는 움직이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디로 가야지 약간 맞다. 그러니까 자연스럽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확률 분포가 가야지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자연스럽다. 라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막 맨 처음 학습하기 전에는 그냥 막 상기했던 녀석들이 이 학습된 어떤 그 그레디언트 위에 있다 보니까 마치 구슬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그 엠베딩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스코어 펑션, 갈수 있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함수를 스코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디퓨전 로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원래 디퓨전 모델 로스는 기존의 이제 디퓨전 로스는 우리가 노이즈를 조금씩 집어넣고 그 조금 집어넣은 거를 다시 원래 어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 펑션을 조금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은 이제 1번 그러니까 원래 DDPM의 방식이고 이제 스코어 디스틸레이트 샘플링은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뭔가 컨디션이 존재.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뭐 모자를 쓴 테디베어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노이즈에서 이 컨디션 이 텍스트 하나만으로 컨디셔널한 텍스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가고 모자를 쓴 테디베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 로스라고 합니다. 즉, 이제 디퓨전 모델 로스는 원래는 그냥 노이즈가 조금 껴있는 거에서 노이즈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얘네는 좀 더 어떤 그 컨디셔널한 요소가 있고 이 컨디셔널한 요소에 맞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림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컨트롤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돼서 여기 C가 이제 컨트롤러블한 어떤 그 임베딩이고요. 이 컨트롤러블한 임베딩을 이제 Z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로 바꾼 다음에 T는 이제 타임. 그러니까 노이즈가 껴있는 어느 시점인지는 알려줘야 하니까 그런 타임. 하고 이거는 이제 원래 노이즈하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노이즈를 이제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노이즈로 해서 좀 더 점점점 이제 노이즈가 없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컨디셔널하게 어떤 드림 LLM은 이제 아까 전에 드림 쿼리하고 이 D 소문자 D가 드림 쿼리고 이제 X는 이때까지 들어온 텍스트 정보고 V는 이때까지 들어온 비주얼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그 LLM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임베딩과 그 텍스트 쿼리를 드림 쿼리를 이용해서 어떤 컨디셔널 임베딩을 만든 다음에 이 컨디셔널 임베딩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 이미지에 어떻게 생성해야 될지에 대한 컨디션을 줘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컨디셔널 엠베딩 벡터. 이 컨디셔널 엠베딩 벡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컨디셔널 벡터를 어떻게 임베딩 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세타는 모델 파라미터고요. 그냥 LLM의 모델 파라미터. D는 아까 전에 얘기한 드림 쿼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쿼리인 거죠. 러너블한.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걸 혹시 뭐라고 읽는지 아시나요?
아니, 이 돼지꼬리 같이 생긴 거는 이제 그 클립 엔코더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그림을 다시 보면 이, 여기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만들었던 어떤 컨디셔널 엠베딩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비주얼 인코더로 그냥 우리가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때 비주얼 엔코더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우리가 LLM이 이해할 수 있는 비주얼 엠베딩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주얼 엠베딩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때 쓰는 로스 펑션이고 밑에는 이제 MLLM이 학습할 때 쓰는 로스 펑션으로 그냥 우리가 알다 보시피 사후 확률,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떻게 말했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비리티를 계산하는 그리고 그게 가장 엔트로피가 딱 맞출 수 있게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3가지 단계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얼라이먼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LLM을 그냥 프리즈 해놓고 나머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프로젝션이라든지 아니면 런어블한 그 드림커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드림커리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30 밀리언 정도의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온라인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IGPT 프리트레이닝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서에 이제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둘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MMC4라는 데이터셋에서 이 200만 개 그리고 라이온 4천 밀리언에서 이제 좀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서 분리브로 캡셔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캡셔닝을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200만 밀리언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프레이트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인스트럭터 튜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로 학습할 수 있게 질문 그런 VQA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좀 더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한 2만 개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결과를 보시면 일단 이때 이제 에뮤가 가장 그때 처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MLLM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VQA에서는 16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모델에 비해서 다 어느 정도 소타를 찍었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FDI라고 해서 그냥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다른 이제 그림 그리는 이제 모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얘들 이제 아까 전에 질하고 이제 MU 모델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우리는 그림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텍스트만 사용하고 이미지를 바로 내뱉는 이런 모델들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MLM 모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그림을 잘 그리더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성능이 좋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맨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뭐 이해를 하면 잘 만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뒤에 저자들이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잘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했는데 일단 가장 좀 제가 해봤던 거는 이제 단순히 스테이블 디퓨전 그냥 심플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적혀 있는 크리에이션 온리하고 이제 커프레션 온리 그리고 조인트 러너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올리는 그냥 그 그림을 창작하는 데에만 이제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LLM적인 이제 어떤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그림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아, 하는 것과 이제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만들어내는 것만 하는 것.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 이제 두 개를 같이 했을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거를 언어물 파라미터 끼고 그냥 해서 학습했을 때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보다 우리가 좀 더 성능이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문장을 이해하는 그냥 LLM 모델보다 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문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기보다 우리가 어떤 그 같이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학습이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조금 마지널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거는 조금 마지널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4번에 컴프레스드 온리라는 것도 그냥 LLM 학습하는 건데 단순히 그 아이디라고 해서 그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터리브드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면 좀 더 잘하더라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금은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 조인트 런업을 할 때 단순히 그 아까 전에 클립 임베딩으로 뭔가를 하면 그 서로의 그 모달리티 갭 때문에 뭔가 정보를 잃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학습을 할 때 그 클립에서 나온 그 임베딩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모델하고 이제 시뮬러리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렴하지를 않아갖고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난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좀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이제 랭귀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좀 합치면 둘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둘 다 하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묻진 않았는데 빠져버렸네. 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러너블 쿼리에서 어떻게 러너블 드림 쿼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림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게 다 쿼리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오른쪽하고 좀 이따 보여드렸으면 보여드리는데 이 왼쪽에서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여기에 똑같이 있는 러너블 쿼리하고 어떤 그 오브젝트를 보는 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한 러너블 쿼리에 대해서는 얘는 뭐 좀 더 배경을 많이 본다. 얘는 좀 더 오브젝트를 많이 본다. 얘는 좀 더 어두운 부분을 많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뭔가 러너블 쿼리가 좀 잘 학습돼서 뭔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CNN에서 어떤 부분은 뭘 좀 더 잘하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러너블 쿼리들도 특정 부분에서 스페시픽하게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저자들이 좀 더 밝히게 되었습니다.